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9일 월요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을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상승이 둔화가 됐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이 둔화가 됐었습니다. 상승이 둔화가 됐던 것은 지난주 목요일 날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요일 날에 고용지표 하나가 나왔었고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둘 다 예상보다 좋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다,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경기 침체는 안 온다, 우려 완화됐다라고 하면서 목요일날 증시가 급등을 했었고,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 또 그리고 지난번 폭락에 대한 어떤 급한 반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금요일날 상승이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둔화가 된 겁니다. 하지만 상승이 둔화가 된 거지 이제 반등이 끝나고 다시 폭락한다는 아니었죠.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지난번 워낙 강했던 이 상승세, 반등세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이 상승이 끝나냐, 5일선이 이렇게 슬슬 꺾여서 내려가는 거, 요거 기울기를 우리가 잘 보자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금요일 날에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이 둔화가 됐고, 미국이 살짝 상승이 둔화가 돼서 그런가 오늘 아시아 증시는 중환자실까지는 아니고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죠. 미국이 기침을 하면은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하죠. 그죠? 약간 그런 모습이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요. 일본 증시가 2% 폭락. 중국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는데 나중에 보여드릴 거지만은 중국 증시도 살짝 좀 저항을 의식하는 윗꼬리 이런 거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도 하락 마감하고요. 그래서 미국이 상승이 둔화되니까 아시아는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는데,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다시피 지금 이 순간이 이제 좀 중요한 순간입니다. 물론 당장 오늘 밤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번 주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흐름에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하고 그렇게 마칠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아직까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엄청나게 타격을 입은 건 아니에요. 중장기적인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고, 이번에 살짝 흠집이 났을 뿐입니다. 미국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스닥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대장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살짝 흠집이 났을 뿐이지 아직까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굳건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한번 폭락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춤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다소 급하게 반등이 좀 올라왔고요. 그래서 중요한 저항까지 왔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는 대략적으로 61선 부근이기도 하고, 이 자리가 지난번 이 투매 언더슈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언더슈팅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지난번 투매가 나왔던 그 시작점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보다 좀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원래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투매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여기서 금방 또다시 한 번 더 투매가 나오거나 몇 번 더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버티고 안 빠지면서 하방 경직성을 충실히 만들고 이제서야 좀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일단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자꾸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면서 하방 경직성을 확인을 하면은 자꾸 빠지려고 했으면은 이 자리는 든든한 지지력을 만들 수 있었고, 앞으로 몇 개월간 최소 대선까지는 그냥 미국 증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흘러갈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죠. 오히려 V자형 반등에 가깝게 증시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비실비실했던 것이 아니고, 그죠?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폭락을 했다가 거의 V자형에 가깝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저항에 딱 걸쳤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시나리오가 제가 생각했던 기본 시나리오는 이건데, 근데 지금 이 시나리오에 약간 좀 변화를 줘야 될 수 있다라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와 버렸으면 이건보다 오히려 증시는 좋은 소식을 선반영해 버리고, 그리고 이 자리는 주식이 비싸다는 생각이 있어서 빠졌기 시작했던 그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 부분까지 다시 이렇게 급하게 올라와 버리면은 주식에 비싸다라는 가격적인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그리고 급격하게 올라와 버리면은 아래쪽에 하방 경직성 이런 지지력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죠.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불합리한 그런 좀 불리한 점들을 좀 안고 가게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런 모양이 되면서 여기서 방향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 자리에서 약간 좀 상승이 좀 둔화될 수는 있을 겁니다. 둔화가 되면서 방향을 결정할 건데,
여기서 다행히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 주면 그럼 이제 진짜 V자형 반등이 나온 거고 전고점 이런 자리는 아마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시장이 좀 다시 급등세 이런 걸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저항이고 어떤 이런 불리한 점들이 이번 급등으로 인해서 좀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지난 급등에 대한 피로감들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걸 잘못 풀면은 이게 이제 하락 N자로 이런 식으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차라리 여기서 비리비리하면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거치다 좀 느긋하게 올라줬으면은 뭐 대선 혹은 뭐 그 이후까지도 미국 대선 그 이후까지도 괜찮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와 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그죠? 이러이러한 좀 불리한 점들이 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하락 N자로 이렇게 빠질 그런 위험이 더 생겼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커졌죠, 그죠? 위아래로 움직였다면은 1, 2%를 가볍게 움직여주는 그런 고변동성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 지난번에 월요일 날에 대폭락했을 때, 그죠? 투매 나왔을 때, 이때 이평선을 너무 아래쪽으로 너무 좀 투매가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쏟아지니까 이로 인한 영향으로 이번에 그 소매 판매라든가 그런 지표를 확인했을 때 다소 조금 과도한 오버슈팅도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격도 보여드리면서 이런 이격도를 구경한 게 뭐 몇 개월 만에 처음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격도가 너무 심해졌다라는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이격도가 또 위쪽으로 또 너무 또 많이 또 벌어져 버렸죠. 너무 위쪽으로 오버슈팅을 또 단기적으로 살짝 해버렸죠. 이거 피로감 잘 풀고 위로 또 올라가면 다행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피로감을 잘못 풀면은 이 위쪽으로 많이 올랐던 게 또 다시 아래쪽으로 폭락이나 급락을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지만은 일단은 V자형 반등은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긴 합니다. 거의 V자형에 가깝게 올라오긴 했는데 약간 뭐 슈팅성 움직임이나 이런 게 껴서 지금은 이제 뭐 V자형 반등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고 이제 앞으로 여기서부터 더 오르면 이제 진짜 V자형 빡세게 많이 오를 수 있다 요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V자형 반등이 제 기본 시나리오는 일단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예전과 다르게 그 AI 주식들 혹은 뭐 주식시장에 대한 이 고평가 논란이 있거든요. 고평가 논란이 좀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 S&P 기준으로 해갖고 뭐 퍼가 뭐 20배가 넘어갔다라는 거 이런 것들.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아직 안 했잖아요. 실적 발표가 언제였죠?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이에요. 시간이 아직 2주 가까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가 다시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 이런 거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 설마 V자형 반등을 하더라도 당장은 아닐 것이다. V자형 반등을 하더라도 엔비디아 실적이나 이런 걸 봐야 V자형 반등의 어떤 정당성이 생기든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런 고평가 논란 때문에라도 V자형 반등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또 V자형 반등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경기 침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약간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대놓고 부양책이라도 강하게 쓰고 정부에서 막 밀어주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뭐 강하게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막 부양책을 강하게 쓰고 그런 시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안고 V자형으로 얘네가 막 올라갈 수 있을까? 다소 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경기 침체 관련한 지표가 말이 맨 처음 나온 게 지금 샵룰이죠. 지난주인가 하여튼 그 샵룰 실업률이 뭐 4점 몇 프로가 나와버리면서 그러면서 샵룰 경기 침체를 이겨나는 지표다 이러면서 이 지표에 초록불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 좀 어떤 경기 침체나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경제 지표가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다시 경제 지표가 시장을 흔드는 어떤 주요 또 주인공으로 또 떠오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점들로 인해서 V자형 반등은 일단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시나리오고, 그렇다면은 일단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전저점을 확인하러 가는 좀 고통스러운 게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서 더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30분봉 기준으로 해서 이 예전에 월요일날 투매 나왔던 자리가 이 자리고요. 단기 바닥 나왔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자리였고요. 그 뒤로 이제 눌림심해수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워낙 무거운 저항까지 왔고 뭐 그랬기 때문에 솔직히 이 자리는 이제 더 이상 눌림시 매수를 생각하기는 조금 뭐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당장은 아니고 이제 매도세가 나오는 걸 확인해야죠, 그죠?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 어떤 하방 베팅 이런 거를 좀 고민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제 보편적인 관점은 하방 베팅은 조금 공격적인 관점이라 보일 수 있겠고, 하방 베팅이 아니고 보편적인 관점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좀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가는 게 보편적인 대응이라고 그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모습이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V자형으로 너무 급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자칫 잘못하면 나스닥이 이렇게 장기적인 삼중고점을 확인하고 장기적인 어떤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 그림판에서 끄적이다가 조금 좀 몇 가지 좀 참 이거 한 가지 한 가지를 잊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재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빠져버린다. 여기서 만약 N자로 빠진다. N자로 만약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아마 61선 같은 게 고개를 아마 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면 어떤 중기적인 추세가 뭐 어떤 중기적이나 장기적인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위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밑으로는 여기서 이 전저점 월요일날 만들어놨던 이 정도 가격대는 지켜주면 그래도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증시는 최소한 박스권은 그릴 수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 재수 없어갖고 잘못해서 이렇게 N자로 빠져버려서 레벨이 다운돼서 241선을 쿵 하고 잡아뜨리는 그런 그림이 나타난다라면은, 그럼 중장기적인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고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N자로 빠진다, 그리고 여기서 밀린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의미가 있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근데 아직은 결정된 거 아니라고요, 그죠? 약간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게 맞지 않겠냐라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직 구체적으로, 그죠? 언제 뭐 예를 들어 하방진입을 한다면 언제, 뭐 아니면 뭐 현금 비중을 많이 갖고 가야 된다라면 구체적으로 언제, 대략적인 타이밍은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그런 신호는 5일선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나스닥의 5일선이 이렇게 이 새까만 진한 선이 잘 올라오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기울기가 꺾여지면은 이쪽 부근에서 5일선의 기울기가 꺾여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쪽 부근에 의미 있는 저항을 만들고 아래쪽으로 쭉쭉쭉쭉쭉 빠지겠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냥 가벼운 조정일 뿐이에요. 이 정도 오늘 밤에 뭐 1, 2% 빠져봐야 의미 없다고요. 지금 시장이 워낙 워낙 변동성이 크고 5일선이 워낙 굳건하게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 이틀 찔끔 빠져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몇 거래일 동안 뭐 이쪽 부분에서 좀 거래를 하면서 놀다가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쿵 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봉이 나오거나 그러면서 5일선의 기울기가 뭐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은 이제 그럼 여기가 고점으로 확인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위쪽으로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여기서 살짝 좀 잘 보셔야 될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면 좀 그런 건 것 같습니다. 나스닥인데요, 30분 봉입니다. 나스닥 100선물 30분 봉인데, 여기 있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파란색 진한 선이 이제 5일선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있는 빨간색 선이 일봉에서 21선에 해당하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되는데, 하여튼 단기적인 측면에서 오래간만에 제가 단기 바닥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린 게 8월 8일, 8월 9일 이 정도 시점에서 단기 바닥 만들었다 말씀드렸고, 이때 이후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지금 이 60평균선, 초록색 진한 선이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어떤 좀 민감한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5일선이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문제 없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이 한동안 강했다고 거기에 같이 기쁨에 젖어 있지 말자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예요. 경계를 할 때다 이겁니다. 경계를 할 때 다시 빠질 수 있고, 이번에 약간 V자형 가깝게 너무 급격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다시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좀 고통스럽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지금까지 그림판에 열심히 좀 색깔 섞여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다 본 것 같고요. 오늘 뭐 특별한 다른 뉴스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만
조금 좀 말씀드리고 차트 분석 이런 것들 조금만 좀 더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개장했네요, 그죠? 살짝 약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거의 다 비슷해요. 예, 보시다시피 유럽 증시도 유럽 증시도 살짝 좀 상승이 둔화되는 부진한 모습. 다들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시점입니다, 그죠? 예, 자빠졌다가 여기서 이제 V자형 반등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올라가는 데는 상승의 힘, 조금 더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관점인데, 꺾인다는 의미 있는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현재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고, 하여튼 근데 이제 이번 주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라 해봐야 이제 금요일 날,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 정도까지 가야 뭐가 있죠, 그죠? 수요일 날 밤에 잭슨홀 미팅인가 있을 건데, 그게 금요일 날 밤에 발표되면은 다음 주에나 영향 미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주는 뭐 특별한 그렇게 이슈는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오늘 아시아 증시, 그죠? 일본 증시 급락했고, 뭐 중국 증시 좀 올랐다, 뭐 이런 것들 좀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일본 증시입니다. 2% 하락했습니다. 2% 하락했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 정도 하락하는 거는 뭐 2% 하락했다고 이제 다시 하락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얘도 무거운 저항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나스닥이나 S&P 같은 게 진짜 이 폭락을 했던 그 시가까지 올라왔다라면은 일본 증시 같은 거는 그보단 조금 못 올라왔죠.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그런 모습은 똑같습니다. 지난번 월요일날 폭락 나오고 너무 많이 급하게 올라가지고, 또 그리고 어떤 소매 판매 지표라든가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그런 환호를 하면서 급등, 오버슈팅 같은 게 좀 나타났고, 그에 대한 피로감으로 일단 아직까지는 이 상승 중 눌림, 가벼운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워낙 중요한 저항이고 급격하게 올라왔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눌림시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죠. 아직은 꺾인 게 아닙니다만은 꺾일 수도 있으니 좀 주의하자.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드려본 거죠. 일본 증시가 급락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엔화도 뭐 당연히 엔화 강세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죠? 엔화 강세 나타나는 거, 엔화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 이거 달러 엔 환율이죠. 엔화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건 뭐죠? 이거 엔캐리 청산되고 있다는 거,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시장이 부진하니까 엔캐리가 엔캐리 포지션이 또 청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또 시장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이것도 중요한 지표지 않습니까? 요즘 주식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얘도 좀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막 급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계속 빠질라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올 수 있는데, 이번에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반등을 여기서 끝내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수 없으면 이게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재수 없어서 여기 이게 N자로 빠져버릴 가능성도 지금 좀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주식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좀 추세가 맛이 갈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상식적으로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고, 이 N자 목표치로 가면 거의 뭐 130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은 좀 듭니다. 뭐 제 생각엔 적당히 전저점 붕괴시키는 선에서 투매 살짝 나오고 적당히 반등하겠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당장 이까지 가겠지라는 생각은 아닌데, 아무튼 지금 불안한 건 분명히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락을 했는데 반등이 한 3분의 1, 지난번 폭락했던 요 낙폭에 비해서 한 3분의 1도 못 올라온 것 같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하락을 하고 있으니 주식시장의 꼴도 주의해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 좀 주의해서 보자고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죠? 아직은 주식시장 뭐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모습입니다. 아직은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조금 더 불안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는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 주에 기술적인 움직임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V자형 반등도 올라올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좀 꺾여서 좀 심각하게 좀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을 좀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뭐 중국, 그죠? 위안화도 오늘 강세 나타났네요. 위안화도 엔화 그런 거에 영향으로 강세 나타났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강세 엄청나더라고요. 원달러 환율도 오늘 20원 가까이 빠져버리더라고요. 물론 뭐 만기일이라 이렇게 잘못 표기가 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오늘 엔화 강세의 영향, 이런 것들을 외환시장이 좀 강하게 받은 것 같긴 한데, 일단 어쨌든 아직까지 외환시장은 저는 뭐 제한적인 그런 답답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외환시장이
뭐 크게 정배열을 만들거나 크게 역배열을 만들거나 이렇게 가기는 지금은 일단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만들 만한 그런 이슈가 아직은 좀 부재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좀 봤고, 중국 지수들 좀 몇 가지만 좀 볼까 하는데요. 예를 들면 홍콩 같은 거 좀 하나 볼까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항생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홍콩 지수 모양 대충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시다시피 잘 올라가다가 이제 얘도 무거운 저항 부분, 뭐 예를 들면 61선이라든가 뭐 이런 저항으로 인해서 위에 꼬리가 좀 달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세계 증시가 상승이 둔화되니까 중국 증시도 올라는 가긴 하는데 좀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근데 이런 모습은 중국 증시 나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홍콩 증시가 다중바닥형,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뭐죠? 어쨌든 지난번 이 폭락의 이 하락의 영향을 좀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가 맞겠죠. 그죠? 중국 증시 좋다고 따라가시면은 지금은 따라가기는 좀 재미없는 자리다. 이런 무거운 이평선들이 강하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세계 증시가 한 번 더 흔들려 갖고 세계 증시가 미국 증시가 한번 쿵 빠지고 그 영향으로 중국 증시가 한 번 더 빠진다면, 빠지는데 여기 있는 전저점 같은 걸 지켜준다라면은 이 자리는 좋은 어떤 매수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홍콩 지수가 요즘 괜찮더라고요. 예. 그 구리 가격하고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홍콩 지수, 구리 가격 이런 것들이 가장 어떤 그 바닥을 다지는 이 가장 그래도 뭐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전 세계 증시 흐름을 봤을 때는 얘네가 일단 가장 뭐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거는 구리 가격인데 홍콩 지수와 뭐 비슷하죠. 최근에 움직임은요. 반등하는 모습까지요. 하여튼 이제 21선 요런 것들이 이제 구겨져 있다가 다시 이제 위쪽으로 이제 슬슬 이제 머리를 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당장은 아니죠. 당장은 아니지만 얘네가 눌림이 나올 경우 얘네가 어떤 뭐 세계적인 뭐 다시 어떤 증시 불안감 이런 걸로 인해서 한 번 더 자빠질 때 눌림시 매수 이런 걸 잡아본다면은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합니다. 중국 증시가 좋긴 하죠. 근데 다 좋은 건 아니고 이제 뭐 상해 종합이나 본토는 조금 좀 약하긴 합니다. 본토는 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인 모양은 아니에요. 지금 좋은 거는 이 구리하고 홍콩 이런 게 좀 좋아 보이니까 나중에 뭐 눌림이 나온 거나 그러면은 홍콩 이런 걸 사는 게 맞겠죠. 요건 H50 지수 선물인데 61선에 터치도 하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좀 전에 보셨던 홍콩 종합 지수 이런 거하고 다르게요. 이런 지수들 같은 경우는 눌림시 매수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 경제 경착륙만 아니면, 경기 침체만 아니면 중장기적인 바닥도 가능하고 대세 상승도 뭐 가능해 보이는 그런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뭐 말씀을 좀 드려봤고, 유럽 증시 좀 전에 개장했죠, 그죠? 얘도 다 비슷합니다. 얘도 좀 지난번 월요일 날에 대폭락을 급격하게 극복하면서 중요한 저항, 얘도 어떤 대폭락의 시작점까지 거의 왔죠. 근데 얘도 이 자리에 도달은 못했고, 아무튼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V자형 반등이냐 아니냐 그런 걸 결정하는 어떤 중요한 자리인데, 얘도 공통적으로 보시면 서서히 오르다가 급등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급등을 만들어낸 모습이 오히려 다음번에 다시 또 한 번 급락이나 폭락을 부르면서 여기서 또 N자로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장기적인 추세가 꺾일 수 있다고요. 그런 모양이 좀 나와가는 것 같아서 조금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상승세에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어떤 여기서의 상승이 끝나고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신호가 나온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한국 증시 좀 볼까요? 한국 증시는 오늘 일단은 양대 지수가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역시 미국이 콜록하니까 한국은 감기에 걸린 모양인데,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가 조금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이 하락을 했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다고요. 아직까지는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5일선 같은 게 이렇게 아직까지 그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살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한 번이나 뭐 두 번 정도는 조금 여기서 출렁출렁 하더라도 아직까지 얘가 바로 꺾인다란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분봉인데, 코스피 30분봉 같은 거를 보시면은 아직도 이런 이평선들이나 이런 게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뭐 살짝 깨더라도 또 한 번쯤 올라오면서 이렇게 고점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뭐 지금 제가 뭐 일단 5일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얘가 꺾이는 걸 확인하자라 말씀드렸는데, 얘가 꺾이는 걸 확인하는 기간이 이게 5일선이잖아요. 그죠? 5일선이니까 이게 반나절 만에 이게 5일선이 꺾여 내려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고 스무스하게 죽여 내리려면은 최소 뭐 3거래일 혹은 뭐 4거래일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뭐 금요일 잭슨홀 미팅 뭐 이 정도까지는 일단 조금 더 일단 올라갈 수 있다라는, 지금 좀 더 강하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보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여기서 어떤 악재가 있다면은, 대놓고 어떤 악재가 있다면은 한 번에 5일선을 날렵하게 이렇게 꺾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일단 특별한 이슈가 예정된 게 잘 없단 말이죠. 주 후반까지. 그래서 일단 당장 급격하게 죽는 건 아니라면 이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테스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항을 의식하는 자리가 대략적으로 371 정도 되는 자리인데, 선물 371 코스피 선물 371 정도 저항 테스트를 그럼 잘 지켜보시는 게 이번 주에 중요한 일과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해요. 숫자만 다를 뿐입니다. 코스닥도 아직까지 5일선 같은 거 잘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디죠? 숫자만 다르죠? 대략적으로 1330, 코스닥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 1330이라는 숫자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중요한 자리가 왔다고요. 이 V코스피, 한국 코스피 변동성 지수인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오래간만에 다시 이렇게 올라와 버렸다고요. 다시 이렇게 막 16%, 17%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요. 여기서 차라리 얘가 이쯤에서 뭐 8월 8일 혹은 8월 9일 이쯤에 여기서 빅스가 한 번 더 치솟으면서 이 선물지수 기준으로 쌍바닥 만들거나 변동성지수 기준으로 쌍고점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지금 시장은 훨씬 안정적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번에 얘가 급격하게 이걸 죽여버리는 바람에 자칫 잘못하면 얘가 지금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시가 하락연자로 빠질 수 있다고요. 하락연자로 빠지면 장기적인 추세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좀 잘 보셔야 되는 자리고요. 이거 한 방으로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한 방으로는 뭐 이 정도 한 방, 이 정도 하락 한 방은 아직까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몇 번 봤는데 계속해서 이게 증시가 힘을 못 쓰고 변동성 지수가 머리를 들고 얘가 튀어오르기 시작한다. 얘가 막 3, 40까지 다시 튀어오른다. 그럼 이제 진짜 심각해지는 거겠죠. 그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시장이 당장 꺾인 건 아닌데 장차 그런 걸 좀 우려를 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그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빠졌을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다시피 내용이 좀 심각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투매가 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좀 급격하게 좀 이렇게 얘가 급반등을 하면서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이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왔다면은 얘는 한참 밑으로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기 2차전지 친구들 뭐 약간 좀 약해졌다라 말씀드렸죠. 그죠? 2차전지 친구들도 조금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한국 관련된 자산들은 뭐 특정 아주 작은 섹터들, 뭐 게임 섹터, 뭐 예를 들면 뭐 게임, 뭐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떤 큰 매크로적인 흐름과는 별 상관없는 작은 섹터들, 작은 업종들은 뭐 일부 선전하는, 일부 잘 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한국에서 지금 이제 그렇게 좋은 건 일단 잘 보이진 않습니다. 어떤 시가총액이 큰 섹터 중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지금 안타깝게도 일단 잘 없긴 합니다. 지금 뭐 눈에 띄는 거는 그나마 뭐 중국 정도, 중국 중에서도 홍콩 같은 거, 홍콩이나 구리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홍콩이나 여기 보이신 이게 홍콩이고 여기 보이신 이게 구리죠. 홍콩이나 구리 같은 건 뭐 그래도 뭐 조금 좀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머지는 일단 딱히 일단 제 눈에 보이는 건 일단 잘 없어 보입니다. 그다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일단 뭐 주식을 살만하다 그런 건 일단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대부분 지금 좀 경계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 싶습니다. 다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10년 선물입니다. 10년 선물인데 일단 그죠?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겁니다. 지금 그 나스닥이든 뭐든 5일선들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여야 이제 얘도 본격적으로 고점을 만들고 더 꺾이겠다는 뭐 그런 의미일 수 있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10년물 선물 이런 거 잘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5일선을 급격히 이렇게 상승을 시키면서 올라왔는데 얘가 5일선을 이렇게 꺾어내리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시 지금 이제 두 번째 어떤 5일선 같은 걸 테스트하고 있는데 오늘 5일선의 기울기가 살짝 이제 기울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이 채권 시장의 조정이 좀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게 그 증시가 폭락할 때 그런 때는 이제 이 채권 시장의 이런 급등과 증시 폭락이 딱딱 연계가 돼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어쨌든 다시 어느 정도 좀 증시도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여유가 생겼죠. 그러니까 조금은 뭐 따로따로 움직일 수도 있고 같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특별한 이슈 없으니까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하고 별개다라고 생각하시고 둘이 연관성 찾지 마시고 그냥 어떤 기술적인 부분만 보시면서 위아래 이런 거 베팅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베팅하실 분들은요. 지금 일단 이 상황은 얘도 오늘 밤에 약간 좀 이제 고비인 거죠. 여기서 안 빠지면은 이제 계속해서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는 거고 여기서 얘가 오늘 훅 빠질 수도 있습니다. 훅 빠지면 가격 조정이 조금 채권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켜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주식시장 한 번 정도는 빠질 수 있다.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는데 그 정도 한 번으로는 추세를 완전히 뭐 어떻게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이번 주에 특별한 이슈도 없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